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불편하고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며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싫은 사람과 함께 지낼 때 반드시 실천하고 숙지해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넘어 나 자신을 더욱 확고하게 보호하고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는 한층 더 성숙하고 원숙한 인간관계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유연함으로, 때로는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로, 하지만 언제나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로 이 복잡한 관계에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신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다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기인지의 시작이자 자기 존중의 발로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비판, 혹은 불필요한 참견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그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의견에 나의 존재 가치나 자존감을 쉽게 연결짓지 않도록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나의 감정이 쉽게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도록 내면의 강한 마음과 심지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싫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평온을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방패가 됩니다. 그들의 험담이나 비난은 본질적으로 그들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휘둘리지 않도록 내면의 힘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해주는 작은 습관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와 같이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되새기며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과 불필요한 평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내면의 단단한 힘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당신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싫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피를 넘어 나 자신을 위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전략적인 행위입니다. 물리적인 거리이든 심리적인 거리이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명확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싫어하는 사람과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는 장소나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서 자주 마주친다면 그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통로를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활동 계획을 세워 물리적 동선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줄이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자기 보호 행위입니다. 만약 같은 공간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도적으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들 합니다. 그 창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적인 교류나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면 다른 곳에 시선을 두어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소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감정 소모를 현저히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대화나 정보 전달이 있다면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이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충돌이나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적인 대화는 가급적 삼가고 업무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담이나 농담은 오해를 낳거나 감정 싸움으로 번질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거리두기는 단순히 상대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정신적 평온과 안정을 지키기 위한 고도로 전략적이고 성숙한 선택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고 집중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처 전략을 미리 익히고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싫은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며 관계의 역학관계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누가 갑의 위치에 있고 을의 위치에 있는지 또는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위 관계에 있다면, 즉 당신의 직책이나 사회적 위치가 상대방보다 높거나 당신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우위를 상황에 자연스럽고 품위 있게 녹여내되 언제나 침착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일 때 감정적으로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스스로에게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적인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인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은근히 암시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등한 관계라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상황을 대처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되 나의 개인적인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도 나의 권리와 공간을 지키는 균형 잡힌 태도가 요구됩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열세 관계에 있다면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불필요한 충돌이나 대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반발보다는 잠시 유예 기간을 요청하거나 다른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앞세우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사고로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상황별 대처 능력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노련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관리하고 스스로를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싫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싫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너무 깊이 실어 대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멀리서 관람하는 관객처럼 그들의 행동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언행이 불쾌하거나 더 나아가 위협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또는 당신의 언행은 저의 업무에 방해가 되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싸움을 유발하거나 관계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호한 태도를 취할 때에도 결코 무시하는 것을 넘어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의를 갖추되 딱딱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양되지 않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와 같이 짧고 건조한 대답으로 불필요한 대화나 감정적인 교류를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절제된 반응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단호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복잡한 감정적 문제를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이 상황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믿을 수 있는 친구, 동료 또는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들의 지지와 조언은 당신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싫은 사람과 마주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구나 동료와 함께 다니거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든든한 아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체 프로젝트나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에 있다면 직접적인 소통을 피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에게 당신의 입장을 미리 설명하고 특정 인물과의 소통을 대신 부탁하거나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팀원들에게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을 줄이고 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은 단순히 나를 보호하는 물리적인 안전망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각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 뒤에는 근본적인 원인과 복합적인 역학관계가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면 당신은 훨씬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진심, 어린 노력이나 친절을 베풀더라도 여전히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나의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나 자신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관계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이로운 선택입니다.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사정이나 심리적 배경, 혹은 그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신의 분노나 불편한 감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용서하라는 의미보다는 당신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심리적 기법입니다. 단순히 무시 전략이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면 그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싫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평온과 행복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 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당신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의 반영임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